안녕하세요. 목동 MK논술학원의 임태훈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서울학위 전략과 관련해서는 가장 쉬운 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이제 공략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보통 수능이랑 내신 기준으로 이렇게 뭐 비슷하게 수능도 1등급, 내신도 1등급, 뭐 수능도 3등급, 내신도 3등급, 수능도 4등급, 내신도 4등급, 그런 애들은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요. 이제 만약에 내신은 막 3.5 정도 나왔는데 수능은 1.8 정도 나온다, 평균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대치나 목동형이고요. 학종이나 수능, 논술이나 수능 위주로 가시는 거고,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이런 애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신은 되게 잘 나오는데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쪽 범위 정도 되면 교과랑 종합을 섞어서 가시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신 등급에 비해 수능 성적이 나쁘면 교과나 종합 위주로 전략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 지역 학생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대입의 전략을 미리 세우셔야 되고, 내신이나 모의고사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인서울 주요 대학을 노리시고, 그게 안 되면 강원대를 차선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제가 보기엔 올해 펑크의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대 하나 쓰시고, 수시 전략 6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강원대 하나를 안전빵으로 써놓으시고, 그리고 인서울 쪽에서 본인이 반드시 붙을 만한 대학을 하나를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4개 대학은 좀 상향해가지고 펑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넣으시면 입시에서 굉장히 성공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입시를 좌우하는 건 수능 국어라고 생각이 들고, 내신만 열심히 파가지고는 지방대 수시밖에는 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지방대 수시를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인서울대학의 정시를 늘려버리면, 예전에 인서울대학 정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서울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지방대 수시를 가는 게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방대 수시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 수시에 미충원 되고 정시까지 생각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구조랑 등등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대 수시를 쓰시는 거는 뭐 강원대를 제외하고는 아예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원서 원주에서 스카이 인서울하기 가장 좋은 전략은 내신 상위 3% 이내에 진입하는 방법이 스카이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서울대 지근 연대 교과, 고대 학생부 교과의 고교 추천 같은 게 있고, 원주에서 인서울하기 가장 쉬운 전략은 수능 최저 충족하고 교과 전형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어나 영어, 탐구를 2, 3등급을 찍으시면, 그러면 신설되는 교과 전형, 서강대, 성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숙대 이런 학교들이 다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대략 서울대부터 한 뭐 국숭세당, 광명상가 여기까지 다 교과 전형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교과 전형이 있던 대학들은 위에 교과 전형이 들어와 버리면 밑에 교과 전형 컷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오래 이제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주에서 인서울 상위대학 가려면 수능 최저 있는 학종을 뚫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 연대가 이제 학종 최저가 부활했고요. 그리고 고대 학종, 그리고 이대 학종,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여기 학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경희대 합격자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펑크를 노린다라고 하면 홍대도 합격자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경희대나 홍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홍대는 최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 대학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2022에 새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기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들은 올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때 먼저 선점하시면 입시에서 되게 이득을 보실 거고, 이제 2023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갔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따라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효과는 조금 예전보다는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쪽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2022, 23, 24까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가 특별히 더 큰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교과 종합 전략 관련해서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뭐 서울대 직윤, 연대 교과, 연대 종합, 고대 교과, 그리고 뭐 성대 교과, 한양대 교과, 그리고 이대 교과처럼 이렇게 빨간색 표시해 놓은 데들이 원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들은 펑크가 예상되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예를 들어 한 2개 정도 안정으로 썼다라고 하면 조금 상향으로 써가지고 되게 운빨을 터뜨릴 수 있는 데들이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최저가 굉장히 높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원래 이 입결은 대학 레벨 순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강대가 여기서 이걸 만들고 이제 요 내신 정도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대나 아니면 한양대나 이대나 요 밑에 아니면 뭐 중대 경희대의 교과 전형 컷이 서강대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채울 애들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저 때문이고.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하보의 영어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서강대랑 성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컷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하실 건 여기 추천자들이 있거든요. 추천자들이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추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위 11%면 한양대는 이게 원래 1등급 초중반이 붙는데 상위 11%로 얘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추천 받았는데 한 상위 1% 빼놓고 남은 10%는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해줬다라고 넙죽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입시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뭘 오해하시냐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면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천해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원서를 쓰시는데, 그거를 잘못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티켓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로 따지면 청약통장 있잖아요. 청약통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청약통장이 있다라고 해서 아파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막 청약 100대 1 그러면 당첨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티켓들 중에서 직윤 티켓은 의미가 있는 티켓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연대 교과전형 5배수 뽑는데 여기 상위 5%라고 하면, 내가 5%라고 하더라도 여기 1단계 통과하는 내신이 안 나오면 이 티켓이 의미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여기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 없으면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티켓 받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티켓보다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각 대학 입시 결과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 교과 전형 기준으로 내신 얼마가 돼야지 붙는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 동일하게 거의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www.어디가.kr이라고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어디가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대입 정보센터를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별 입시 정보를 누르시고, 세 번째는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누르시고, 네 번째 본인이 찾고 싶은 학교를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입시 결과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대 2020 고대 추천 2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신 컷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022의 고대 고교 추천 전형은 한 여기 50% 컷 정도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교과 전형이 기회가 되냐면, 예전에 없던 대학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대학들이 이제 많은 대학들이 한꺼번에 교과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펑크가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원 가능 내신이 있는데 내신 컷이 약간 펑크 비슷하게 여기도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경희대가 되게 핵심이에요. 경희대가 이제 중대보다 교과 전형 컷은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그거보다 조금 여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이
최저가 올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큰 기회로 작용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보라색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전형, 파랑색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전형. 특히 이제 펑크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저가 되게 높은데 추천 인원이 되게 적은 경우에는 여기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거의 중복해서 추천받거든요. 합격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럼 이 시립대 교과전형 추천받은 애들이 위에서도 반드시 추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정도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 위에서 붙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추천받은 애들이 다 딴 학교로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여기는 굉장히 큰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한 학생에게 여러 대학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명한테 하나씩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공정성을 기해서 추천을 해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정성을 기해서 추천을 해주는 대학 기준으로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나쁜 내신의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추천은 잘 못 받고 시립대만 추천받았는데 내신이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되게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은 건동홍숙이랑 그 밑에 대학의 최저 교과 전형이 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강원도 지역에서 내신 한 2등급 중반 이내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한두 과목 맞췄을 경우에 입시에서 올해 대박이 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 홍대 교과도 제가 보기엔 펑크 가능성이 되게 높고, 홍대 종합이 이제 3등급대의 학생들도 학종으로 붙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보면 1.5, 1.4, 1.9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 한양대 다음이 중대였거든요. 게다가 중대는 이제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 그러면 최저 있는 교과 중엔 중대가 제일 높았고 그 밑에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중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중대 쓰던 애들이 이제 밑에 경외, 건동 막 이런 데서 붙어서 나갈 수 있는 데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홍대는 최저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 내신 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홍대도 이제 교과 전형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득을 보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이득이 제 생각에는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중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렇게 있고요. 다 이제 수능 최저 있는 전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펑크의 가능성이, 왜냐면 이제 다른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추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면 세종대까지 추천받는 경우에는 이제 세종대가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낮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원래 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추천 인원들이 별로 없는데, 요렇게 낮은 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은 조금 펑크의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보다는 최저가 높아서 이제 펑크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숫자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학 계열은 변화가 없을 거고 경영이나 공학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그쪽이 많이 흡수해 가거든요. 근데 이학 계열은 항공대 이학 계열의 운항과나 교통물리법학부 같은 것들의 선호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성신여대, 광운대, 연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 요 정도 내신으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지상명, 가톨릭, 가천대, 한양대, 리카, 외대, 글로벌 교과 전형을 생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요 밑에 쪽 전형들의 교과 전형이 이제
올해 기회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최저가 없는데 최저를 만들었다든지 주변에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면 그러면 그 내신 학생들이 갈 때, 그러니까 내신 학생들이 일정 정도 있었는데 걔네를 다 이렇게 나눠서 데려가 버리면 이제 각 대학들이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는 약대에서 한 1등급 중반대 후반대 애들을 많이 끌고 갈 거거든요, 수시로. 그러면 이제 연고대부터 해가지고 도미노처럼 내신 컷이 쫙 다 밀려가지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굉장히 잘 가실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대학 교과전형 입시 결과 보시면 세종대는 2020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한 요 정도 등급대였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 부활해버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항공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항과나 교통물류법학부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나머지 이제 과들의 경우는 어쨌든 컷이 좀 많이 떨어질 텐데, 이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실용적이거나 취업과 관련된 대학이나 학과가 더 중시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진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강원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컷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사범대가 컷이 높은데 여기 이제 사범대는 좀 잘렸어요. 그리고 수의대도 조금 컷이 높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의치대를 노린다라고 하면 수학은 기본이고 정시로 재수할 각오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IMF 터지고 의대 선호가 높아졌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의대 선호는 이제 그냥 거의 뭐 신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최저가 높기 때문에 재수할 각오까지 하셔야 되고, 핵심은 국어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치대 원하시는 강원도 학부모님들은 지역인재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 한의대나 약대의 수능 최저가 낮은 곳들을 전략적으로 노려보시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천대, 고대 이런 데가 3합5, 이런 데가 3합6, 3합6, 3합7, 2합4, 2합5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재수까지 각오를 하시고, 어쨌든 꼭 의대는 아니더라도 의치 한약수 범위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전략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럼 원주에서 왜 잘 못 가냐면 일단 학종이 비교과 활동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이렇게 선호와 불선호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주에서 서강대 가는 건 서울대 가는 것보다 힘들고요. 그래서 서강대에서는, 그러니까 각 대학이, 서강대는 약간 특목 자사고를 일반고보다 더 선호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밀어 넣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강릉의 내신 1.0 몇, 걔도 서강대는 떨어졌어요. 최종으로. 서영고는,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막 의대도 붙었는데, 문과인데 서강대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종 고교 차별을 하고 있고, 물론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자기네 기준으로 어쨌든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학종차별 적은 학교는 고대, 이대, 경희대, 홍대고요. 차별 심한 학교는 서강대, 성대, 외대, 건대, 동대인데, 성대는 조금 이제 지방 애들을 뽑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건대, 동대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의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학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네가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원주에서는 교과나 수능 최저 있는 종합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지역차별, 블라인드 해도 지역차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은 과거 입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나 강원도 지역이 점점 좋아지긴 하겠지만 평가하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종에서 전공적 합성에 몰두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합격할 거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입시 망하는 길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못 갔던 거예요, 강원도 지역에서.